자,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1주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들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죠? 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생소한 용어는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지 그게 익숙해지는 거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만 싹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왜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시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어떤 새끼들이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 시도사가 하는 거, 시장군수구청장 얘들이 하는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라니. 내가 언제 국장을 해봤어야지 뭐 이걸 알지. 그러니까 전부가 행정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수립권자들이 지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장도 해야 되고 시도사도 해봐야 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하지? 그걸 여러분들이 행정청인 입장에서 봐야지 이걸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게 뭐 보고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도시군을 수립하는 절차를 봤었는데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로 둘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중에 누가 입안하지? 지난 시간에 입안권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누가 초안을 작성합니까?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해놓고 이 관할구역의 장이 누구누구란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 자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인데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이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거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자들을 다시 묶어서 높은 놈부터 다시 쓰라면 최고대빵인 국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광, 특시, 특도, 도 합치면 그걸 도시도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쫄다고 시장군수가 남는단다. 바로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이 자들이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는 입안권자라고 했다는 거. 이게 좀 전 시간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입안권자들인 이 자들한테 뭐자? 도시군을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그 입안을 뭐 하는 게 있다? 제안하는 내용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 기본서 57페이지부터 중간 밑에 나오죠?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라 그랬죠? 자, 이건 우리 화면을 여기 전자칠판으로 옮겨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를 입안권자들한테 여기 도시군 관리 입안권자 있죠? 요 입안권자들한테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누구누구다?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 괄호 열고 이해관계자 포함하고 돼 있어. 그래서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때 입안 제안 올라갈 때 뭘 첨부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사와 계획 설명사라는 걸 첨부해야 됩니다. 이 입안 제안에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고 거기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도사고 거기다 구체적인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그래야지 그냥 도로 만들어주세요. 공원 조성해주세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입안을 제안받은 누구들은 입안권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입안 제안 받을까?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있다 그랬죠?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6가지 있다 그랬죠? 그 6가지 다 입안 제안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6가지 중에 몇 가지만 된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거. 여기다 기반시설 좀 설치해달라고. 설치되던 기반시설 좀 개량하거나 다시 정비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거.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좀 지정해 주십시오. 이 지구단위 구역에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십시오. 라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뭐라 그랬죠? 어떤 특정 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게 지구단위 계획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좀 개발 좀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잘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 주십시오. 또 수립한 계획 좀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 주십시오. 개발진흥지구는 원래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걸 지정 좀 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고 또 하나,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있던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지구가 어딘지 그런 용도지구 좀 지정해달라고 또는 변경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여러분들이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 변경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한다 그랬죠. 그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아무데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만 지정한다? 첫째,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 자연녹지지역. 세 번째, 생산관리지역. 그럼 이게 뭐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을 아직 외우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용도지역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죠? A는 C와 같다가 먼저 나온 겁니다. 용도지역이 아직 외우지도 않았는데 용도지역이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만 보고 나중에 용도지역을 다시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셔야지만 아,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적어도 요게 지금 이렇게 껌껌 파란 거로다 이렇게 네모쳐놓은 게 이게 뭐죠? 그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여기다가 지정해달라, 여기다 지정해달라, 여기다 지정해달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요 3군데를 말합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적어도 50% 이상은 차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산업유통개발진흥을 지정해달라는 이 중에서 지금 이쪽 위쪽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했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야. 거기에 이렇게 걸칠 때 이 걸쳐있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에 걸쳐있는 게 전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면적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50% 미만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걸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최소한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걸쳐서 저렇게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는 안 돼.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이렇게 걸치는 이러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때 요 면적은 최소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최대 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으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1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요 범위 내에서만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때 입안 제안 들어갈 때 뭐죠?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동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으랍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지역 있죠? 도로 만드는 지역, 공원 조성하고자 하는 그 땅 주인인데 얼마? 토지 소유자의 적어도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고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요 땅에다가 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 좀 조성해 주십시오. 학교 좀 지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토지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지구 단위 좀 수립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 좀 지정 변경해 주세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해 주세요. 요거는 3분의 2 이상의 그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때 입안 제한이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입안권자한테 입안 제한이 들어왔잖아. 그럼 입안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때 도시계획원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 이건 도시계획에 자문을 칠 수 있고 그때 이 입안권자들은 그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결과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 입안을 할 것이냐 입안 제한 들어온 걸 거절할 것이냐 결과 통보 언제까지 한다? 원칙은 입안 제한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만 30일을 연장해서 1회 하나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최장기간은 75일이 되겠습니다. 45일에다 30일 연장해서 아무리 늦어도 제한일로부터는 75일 이내는 그래 니들 이번 제한 들어온 대로 해줄게 안 해줄게 라는 결과를 통보해줘라.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죠? 자, 이번 시험 문제 났던 건 이겁니다. 제한자와 협의하여 누가 입안권자가 그 제한 들어온 주민들 있죠? 그자들과 협의해서 뭐 하랍니까?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자, 도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기초수사 같은 거 할 때 돈 들어가잖아. 용역 같은 거 줘야 되잖아. 전문가들한테. 그때 용역비 니들이 부담할래? 그러면 도로 만들어 달라는 거 그거 입안해 줄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한자와 협의해서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그 제한 들어온 자들에게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입안의 제한에 관한 내용. 시험 문제 항상 영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자. 입안 절차는 몇 단계다? 3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입안 절차 3단계 기주지입 이렇게 해오십시오.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한 다음에 입안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기초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본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아직은 애울 건 아닌데 60페이지 기본서에 가보시면 입안 절차에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에서 뭘 거쳐 포함시키랍니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세 가지를 원래는 기초조사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근데 이걸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조사 전부를 배제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환경성 검토만 배제하거나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사유들이 쭉 나와 있죠. 그것도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 나는 건데 아직은 외울 건 아닙니다. 왜? 너무 많아 분량들이. 그건 나중에 중요할 거니까 어쨌든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재취약성 분석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더라. 기초조사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는 거 여기까지는 입안 절차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쳐서 입안이 끝나죠. 여기까지가 입안 단계는 여기서 끝이라는 거. 근데 이 입안과 관련된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특례. 특별한 예배가 있다. 특례라고 특례죠. 어떤 경우죠? 자, 지금 원래는 뭐가 먼저 수립되죠? 장기 계획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겁니다. 적어도 둘이 생애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계획.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더냐? 자, 여기 도로가 있었어요. 기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수가 나서 이 도로가 유실돼 버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도로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 도로를 여기다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대체 도로는 도로니까 도로는 뭐죠?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도로가 유실될 걸 예상하고 대체 도로를 내겠다는 장기 계획이 없었어요. 장차 도로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도로가 유실될까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대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서 도로가 다 휩쓸려 내려갔고 급하게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도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당장 만들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바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거잖아. 그럼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획에 관한 건 무슨 계획으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광역도시나 도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장차 도로 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예보가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하죠. 자, 이제 뭐 끝났어? 초안 작성하는 거 끝났습니다. 입안 끝났습니다. 이제 뭐로 들어가자? 결정하러 가자. 이제 결정권자로 나갑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는 누가 결정할래? 했더니 원래 결정권자는 중간대빵이랍니다. 중간대빵이 누구죠? 시도지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도사니까 누구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지사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이 자들이 원래는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정한다? 또는 대도시장이지만 이때는 대도시장이 지가 결정권자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결정권자인데 성남시나 수원시 같은 이런 지역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죠. 그때는 경기도 도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군 관리를 성남시장 또는 수원시장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원칙은 특광, 특시도, 특도 이 시도사들이 도시관리 결정권자인데 다만 도지사 밑에 있는 대도시장이 있다면 그때는 대도시장이 자기 결정하지 그때는 도의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원래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결정한답니까? 최고대빵인 국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이거죠. 첫째,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첫째,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입안합니다. 그럼 국장이 입안한 게 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가 있었죠. 여기 국토교통에 직접 도시관을 입안하는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을 정하는 경우, 국장의 조정료에 따라 관할계장들이 그걸 정비하지 아니할 때 열받은 국장이 직접 입안하죠. 그럼 국장 자기가 입안한 건 누가 결정한다? 국장 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초안 작성하고 한 건 지가 직접 결정하겠다. 국장이 입안한 도시관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 변경인데 요 시가와 주정구역 요번에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거죠.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 변경만 국장이 직접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그린벨트 개발지향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장이 결정한다. 시가와 주정구역을 지정 변경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변경만 국장이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국회시랍니다. 그래서 여기 애우는 법은 국장이 개발한 시가와는 국장만 할 수 있다. 국장이 개발한 시가와 국장이 개발한 시가와 말이야. 국장 개발 시가와는 누구만 국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개발한 시가와는 국장만이 할 수 있단다. 국계시 이렇게 오시죠. 반면에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도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권자입니다. 해수장은 해양수산부장 아니야. 자, 이걸 어떻게 하죠? 수산자 들어가는 건 수산자 들어가는 장관이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누구만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다. 이렇게 정리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쫄다고 있는 시장군수들이 있죠.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군수 자기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의 수립 변경 이 2가지. 시장군수가 지들이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거 이것들은 지들이 입안했고 지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지들이 직접 시장군수가 지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있었죠. 시장군수들이 지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를 지정 폐지하는 건 그건 시도사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누가 한단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로서 지가 결정한다. 이 2가지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사유로서 이렇게 새로 2번째 건 새로 신설된 거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뭐 끝났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2단계라는 거 들어갑니다. 그때 결정 절차는 뭐뭐 거친다? 협의 심의라는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단다 라고 돼 있죠. 그때 협의 심의 거칠 때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 심의를 거치는 게 있는데 아직은 여기까지 애우는 건 아니고 하여튼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단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더냐?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용도지적 지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나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구로고 여기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있는 여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 상업지역인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보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더냐? 저 순서로 보면 돼. 이것도 뭐에 관한 거니까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거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단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합니다. 도시관을 수립하는 내용 6가지 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 일반 사업자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가 여기는 어디야? 서울특별시니까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군 관리를 위반합니다. 무슨 위반하는가?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무슨 게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위반한다? 원래는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위반하는 거 3가지 사유 있었죠? 그럼 여기는 원칙만 보자.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합니다. 그때 서울특별시한테 뭐죠? 위반을 제안하는 게 있는데 뭐는 제안하지 못한다? 용도지역 지정해달라고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위반 제안하는 건 안 됩니다. 뭐만 된다 그랬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기획구역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대차는 용도지구 기지산대 요 4가지만 위반 제한할 수 있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반 제한은 안 되는 거고 이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뭐로 넘어간다? 거꾸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위반 절차를 한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초조사부터 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다 거쳐서 어찌저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해도 괜찮겠는지 환경성 검토도 하고 토지적 성평가도 하고 재취약성 분석도 거쳐서 괜찮겠다? 기초조사 끝났습니다. 두 번째 뭐 한다?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귀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특별시 의회를 찾아갑니다.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이방권자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찾아가서 여기 우리 서울특별시 여기다가 이번 요 구로구 일대를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괜찮다. 별 문제 없대. 그러면 뭐가 끝난 거야? 위반이 끝난 겁니다. 뭐로 들어가자? 결정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결정하자? 원칙은 시도사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구죠?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가 위반하고 결정도 지가 합니다. 반면에 연천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아까 누가 위반한다 했죠? 연천군수가 원래는 위반권자입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할까? 그래서 연천군수가 지가 위반해서 위반 절차 3단계 제일 먼저 못한다? 환경성 검토, 토지사업평가, 재취약성 기초사고 그다음에 연천군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연천군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위반이 끝났습니다. 자, 그때 결정은 누가 할까? 그때는 시도사니까 연천군에서는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아까 했잖아. 연천군에서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지 군수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위반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는 위반권자고 도지사가 결정권자다.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도시장은 지가 위반하고 지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장이 위반하고 수원시장이 결정하고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 시흥시에서는 시흥시장은 위반만 하지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기도 도지사가 한다. 이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위반한 건 도지사가 결정권을 갖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2가지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고 지구단위고 대차는 용도지구 폐지. 이거는 시장군수들, 지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 지들이 위반했으면 결정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건 지들이 위반했고 지들이 결정한다. 그건 예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인데
대도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 세 가지는 지금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결정 절차는 뭐 친다? 여기를 일반 사업자는 용도적을 지정하는 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데 제일 먼저 못한다? 행정위원회 장들하고 협의부터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행정위원회 장들한테 가서 먼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친다? 결정고시합니다. 여기서 구로구 일대 여기가 일반 상업적입니다.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이제 절차는 다 끝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반 상업적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를 결정고시한다.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 수립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래? 다시 말하면 일반 상업지역이 여기서 구로구 일대 여기다라고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했잖아.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일반 상업지역이란 효력이 발생하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건 언제부터 한단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것도 이번에도 시험 문제 또 났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즉 일반 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게 지형도면이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일반 상업지역 짓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게 있어. 이게 지형도면 작성고시라고 하는데 이 지형도면을 이렇게 고시하면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부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바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요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벌써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났어.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쓰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사회 계속성 여부, 다른 말로 기득권 보호라는데 이건 무슨 말이더냐? 자, 여기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랍니까? 원래는 여기서 요만큼 요 땅이 이렇게가 여기가 원래는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도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기주지입 결정절차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이라는 2반 절차와 결정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를 결정고시하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정고시했던 이 용도지역을 이번에 뭐 하고 싶습니까? 변경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도적으로?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일반 상업지역 처음에 지정하는 건 용도지역 지정이고 그 일반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건 이건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도지역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국을 하는 거고 변경할 때도 역시 도시군 관리국으로 수립해서 하라. 둘 다 지정과 변경이 다 도시군 관리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주거적으로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쨌든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준주거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준주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바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더라 이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었을 때 아직 준주적으로 변경되기 전이야.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일 때 여기다 뭘 줬습니까? 러브호텔을 인허가를 받고 사업연화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러브호텔을 짓는 거에 대한 공사를 착수했죠. 무슨 지역이었으니까?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그래서 러브호텔 짓겠다고 허가받고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 터파기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1층까지 올라갔습니다. 5층짜리 지을 거 1층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군 관리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는 이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에는요. 그런 숙박시설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일 때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지 준주거지역 변경되면 못 짓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일 때 허가받고 공사 착수했잖아. 공사 시작했잖아.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짓던 로봇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느냐 이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시라 그거 다 부셔라. 준주거지역에서는 로봇을 못 짓는 지역이니까 이미 허가받고 짓는 거라 하더라도 부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죽으란 소리죠. 그 막대한 돈 들어가지고 지금 로봇을 짓고 있던 중인데 돈 벌려고 하는 중인데 그거 다 부셔라 그래서 보상비도 안 줘버리면 이
이 사람은 죽으란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일단 공사에 착수했다면, 이게 중요해. 착수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즉 준주구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단다? 그 로보텔 짓는 거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로보텔 지으란 얘기입니다. 일반 상업 지을 때 허가받고 착수까지 했으니까 허가만 받은 갖고는 안 됩니다. 착수까지 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준주거적으로 용도적인 변경에 따르더라도 그 변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관계없이 이미 착수한 자는 로보텔 계속 지어서 로보텔 영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 놈의 준주거적에 로보텔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기는 준주거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허가받고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로보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이걸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라고 한다. 계속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기득권 보호란 말도 하죠. 기득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자. 기득권 보호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더냐? 요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게 이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용도지구 지정 변경이 있었죠. 그게 아니고 우리 두 번째 개도시수라고 있었죠. 용용개도시수. 그중에 시수,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개도시수의 시수,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면 어디가 이 지역이 이번에 시가와 주정구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도시군 관리구로 저것도 하는 거죠.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을 지정하는 도시군을 결정고시 됐으면 이 안에서 이미 이거 로보텔 짓겠다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 그 로보텔 계속 지어도 될까? 네, 이때도 계속 지을 수는 있는데 아까하고 달라져. 아까는 뭐 했었죠?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준주거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없이 로보텔 계속 지으면 됐었어. 그럼 말도 없이 그냥 지으면 돼. 근데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부기 결정고시 되면 계속은 하되 그냥 계속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죠? 시수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부기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지정 고시다. 이 로보텔 짓고 있다는 걸 3월 이내에 뭐라든가 신고를 하고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계속은 하되 전제 조건이 뭐다? 3월 내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은 안 된대. 3월 내 신고를 하고 그 로보텔을 계속 짓는 걸 시행할 수 있단다. 그래서 시수구역에서는 시수구역에서는 삼신할매가 산다. 삼신할매가 뭐는 거죠? 여러분들 태몽 같은 거 꾸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삼신할매가 아들인지 딸인지 점지해 준다면서 그게 삼신할매입니다. 그래서 시수구역에는 삼신할매가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수 삼신. 삼신이 뭐죠?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3개월 이내 신고. 시수구역에서는 3월 내 신고가 필요하다. 이게 시수 삼신.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월 내 신고하고 그 로보텔 짓는 걸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이제 토가 붙어요. 조금 어려워. 봐봐. 지금 짓고 있는 게 로보텔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로보텔을 짓기 위한 토 파기 작업. 토 파기라는 게 뭐죠? 토지 형질 변경. 건물을 지려면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땅을 다 파고 나서 거기다 이제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땅 파는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 뭐가 지정됐다?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때는 시수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나 토지 형질 변경 하고 있어요 라는 사실을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건축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형질 변경 토파기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3월 내 신고해 놓고 그다음 뭐한다? 그 토파기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토파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형질 변경 공사 끝났죠? 이거 그럼 이제 건물 지어야 되잖아. 그때는 다시 뭐 때? 3월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수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에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형질 변경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형질 변경 공사 끝났어. 이제 건물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그 형질 변경 공사 완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건축허를 신청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두 번째고. 하나 더.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이거 건축물 목적으로는 토지 형질 공사 완료될 때까지도 시수구역은 지정되지 않았었다. 이건 지정되지 않은 거야.
근데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때 시수구역이 지정됐더라 말이야. 형질 변경 공사 끝날 때까지는 시수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형질 변경 공사 완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는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에 들어간다.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를 신청하라. 그래서 3월 내 건축허가 신청과 6월 내 건축허가 신청이 어떻게 다른지를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밑에 건 뭐죠? 위에 건 형질 변경 공사 도중에 시수구역이 지정된 거고 밑에 건 형질 변경 공사 끝날 때까지도 시수구역은 지정되지 않았던 거고 형질 변경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6월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형질 변경 공사 중에 시수구역이 되면 3월 내 뭐나 해야 돼? 신고하고 형질 변경 공사 계속하는 거고 형질 변경 공사 끝나면 그로부터는 3월 내 건축허가 신청이 있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형도면 작성 시. 좀 전에 지형도면이 뭐더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된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 여기가 이번에 이죠. 여기가 원래는 자연녹 지적이라는 용도 지역이었는데 뭐로 바뀌었대? 준주거지역은 용도적으로 변경됐대.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구를 했죠. 그러면 이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준주거지역이었는지 지도 다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니까 여기 보면 도로도 이렇게 나 있잖아. 그 다음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동네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몇 번지인지 집은 몰라도 원래 도시군 관리구로 고시하는 건 집번으로 고시합니다. 즉 무슨 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고시하거든. 근데 번지 수를 누가 그걸 아느냐고 모르잖아. 따라서 지도 다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번지 이거 집원 몰라도 이게 다 지금 시커멓게 써있는 이게 다 집원들이거든요. 이 집원 몰라도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준주거적으로 지정된 지역이구나 라고 지도 다 그려주면 사람들이 그 지도만 보고도 위치를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렇게 그려주는 걸 지형도면 작성고시라는 걸 이걸 하라는 얘기죠. 누가 그려줘야 됩니까? 바로 이방권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계에 수립된 구체적인 지역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도다 그려주는데 이방권자들이 하는데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우리가 흔히 말하죠 쫄다고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또 하나 군수들은 지들이 작성한 지형도면 그거 도의사 입장에서는 못 믿겠대요. 쫄다고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뭐가 좀 천천할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가지고 오랍니다.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가져가서 뭐 받으랍니까? 승인 신청을 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만 대도시장은 승인 신청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 여기서 말하는 쫄다구들은 도지사한테 가지고 올라가서 이거 국장한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도지사한테 가져갑니다. 가서 뭐 받는다? 승인 신청합니다. 그럼 도지사는 그 갖고 올라온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만들어온 그 조잡한 지형도면하고 도시군 관리계에 고시된 내용이 있었죠? 도시관 고시된 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에다 제대로 그려놨는지 이 집원하고 지도에 그려준 거하고 똑같은지를 잘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승인을 내주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하고 도시군 관리계에 고시된 내용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해야 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할 것. 그래서 아까 오타 있으면 다시 정비해. 오타 정비라고 했었죠. 이것도 아까 했던 도시군 기본계획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 사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난 겁니다.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까지 하면 끝났죠. 근데 다음 주에 할 걸 오늘 숙제로 내는 게 마지막 핵심 정리 33번입니다. 뭐죠? 다음 주에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용도지역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계획 수립에서 용도지역이 뭔지.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에 관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아까 쭉 나서 여기 보면 이거 암기하시라는 얘기죠. 뭘 외워야 되냐? 여기 있는 걸 외워야 돼.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전주 1, 2, 전주 1, 2, 3,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개라는 게 머리자만 갖고 외운 건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그 다음부터 또 수업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를 머릿속에 외우셔야지만 누가 하는 건지를 따질 수 있다 그랬었죠. 똑같이 용도지역의 종류를 알아야지만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용도지역에 관한 건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못 외우면 진도 자체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나면 오늘 거 복습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주 공부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속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외워도 되는데 뭐는 외운다? 지금 여기 색칠해진 것들 있죠?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있는 거. 요 회색 들어가 있는 요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실은 제가 이건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할 수 없지만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요. 이거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해서 칠판에다 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숙제 내놓고 숙제 해왔는지 안 했는지 숙제 검사 다른 거 없어. 나오라면 돼. 그래서 오늘 날짜 있잖아. 몇 번? 그래서 오늘 그래서 6일이다. 그러면 1, 2, 3, 4, 5, 6 앉은 사람. 그다음 1, 2, 3, 4, 5, 6, 1, 2, 3, 4, 5, 6 그래서 6번째 걸린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판에다 세워놓고 이거 그리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다 그려내야 됩니다. 못 그리면 뭐 한다? 망신당하는 거지 뭐 사람 보는 데서. 그죠? 그래서 망신 주워버립니다. 뭐라고 욕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2 지폐도 줬었습니다.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성적 공개해버립니다. 시험 본 성적을 쫙 공개해가지고. 여러분들 평가 시험이라고 제가 쏘는 그 프린트물 따로 있다 그랬죠? 요 강의 끝나는 거 보면 거기 프린트물 따로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이 자가 시험이지만 학원에 있을 때는 진짜 시험을 봐버립니다. 그래서 책 다 덮으라고 해놓고 주고 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1등부터 꼬치까지 점수 매겨가지고 잘하는 분은 $2 지폐 주고 못한 분은 성적 공개해버리는 거. 정말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나갔던 학원에서 보면 아십니다. 그렇게 시킵니다. 그럼 성적 시원찮은 사람들 뒤에서 씹어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왜? 뭐야 강의를 우리가 초딩인가 이따위로 시킨다고 막 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게 뭐야? 공부할 사람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한 개, 두 개 차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강제를 시켜서라도 한두 개 더 맞아서 붙이면 내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고 그거 안 시켜가지고 그냥 네 멋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가 결국 떨어뜨리면 저도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켰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는 강제로 시킬 수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꼭 이거 다 외우고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어떻게 해보다냐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는 어떻게 온다? 머리자만 갖고 일단 써놓게 여기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크게 뭐로 나눠진다?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이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진다? 다시 넷으로. 뭐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관리지역은 이제 또 갈라져가. 조금 이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뭐라고 가르친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전용은 다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셋으로 나눠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전용주거지역은 1, 2종 두 가지만 나눠지고 1, 2, 1, 2, 3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몇 가지로 나눠진다? 6가지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6가지로 세분화된다. 세분이라는 건 자세히 나눈다 이 소리입니다. 한자로 쓰면 세분, 그래서 자세히 나눈다, 세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상업지역은 몇 가지? 4가지입니다. 뭐였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중일, 유군. 그래서 상업지역은 4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주거지역하고 비슷합니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3가지고 녹지지역은 다시 몇 가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이건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6, 4, 3, 3. 그래서 총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 첫 시간에 16가지로 도시지역은 세분화된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고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 3, 1, 1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무려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다? 21가지가 있다. 이거를 칠판에 제가 지금 쓴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걸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써는 게 뭐죠? 도관농자. 그 다음에 주상공로. 그 다음에 주소는 전일준. 다시 전1, 1, 2, 3. 그래서 1, 2, 전, 그 다음에 전용 주거죠. 1, 2, 일반 주거죠. 1, 2, 3. 이렇게 써놨잖아.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일류군. 그 다음에 전일준. 녹지죠. 보생자. 그 다음에 관리죠. 보생계. 녹지적은 보생자. 관리적은 보생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써는 마지막에 있는 암기법이 요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도관농자, 주상공록, 주 전일준, 다시 전주 1, 2, 일주 1, 2, 3. 그 다음에 상업적 중일유군, 그 다음에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끊임없이 종에다 놓고 자꾸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지금 머리쯤을 또 쓰라기 때문에 머리쯤 안에 놓고 이게 머리가 뭔지도 모르면 또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이걸 말을 자꾸 해가면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제1종 전연주거적, 제2종 전연주거. 이런 식으로 말로 다 해가면서 저렇게 그려낼 수 있어야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업을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이 바로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까지 외워야 될 숙제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 내용인데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들이죠? 요거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는 아까 뭐까지 했었죠? 입안의 제한.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입안권자부터 간단히 보자. 입안은 누가 한다 그랬죠? 자기 관악에서는 자기 관악의 장들이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우리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쥐가 입안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사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외우셔야 돼. 그리고 원래 입안권자는 법에서는 어떻게 쓰더냐? 높은 놈부터 씁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수. 이게 입안권자다. 법에서는 이렇게 다르지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근데 입안권자한테 도시군한테 입안을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만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제한 들어갈 때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떤 것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네 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단다. 뭐뭐 있죠? 기반시설 설정비 개량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해달라고. 산업유통 개발 진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또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대만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입안 제한 들어갈 때 산업유통 개발 진인지구는 아무데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 적어도 100분의 50 이상은 포함돼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적 생산관리지역에만 이런 산업유통 개발 진인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그때 제한 들어갈 때 면적은 이 산업유통 개발 진입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입안 제한 들어갈 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할 때는 그 기반시설 설치해달라는 그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반시설은 5분의 4 기사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나이 기사 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100마를 탄 흑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 100마를 탄 흑기사.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여. 그럼 저 사람을 내가 꼬시고 싶어. 뭐부터 알아야 돼? 저 기사 나이는 몇 살일까? 기사 나이를 알아야 그거 뭐 데이트를 신청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사 나이는 몇 살? 기사 나이 이렇게 오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그래서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기사 나이는 몇 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아직 안 끝났죠? 그때 입안 제한 받은 입안권자들 그 내용을 검토할 때 도시계획에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안 제한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결과 통보한다? 원칙은 제한일로부터 40일 이내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하여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때 제한자와 협의해서 입안권자들이 제한자와 협의해서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한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너 돈 낼래? 이거 입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낼래? 그러면 입안해 줄게 라고 그렇게 비용 부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뭐야 가는 거? 입안의 제한. 첫 번째 항상 영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입안 절차는 몇 단계다? 3단계.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입안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입안하기 전에 기주지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기초조사할 때 원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까 기본서에 있었죠? 나중에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하나는 요거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건 이방권자가 거치는 절차지 결정권자가 거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방권자는 기주지라는 걸 거치고 결정권자는 협심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 듣는 건 이방권자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결정권자가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가 2번 났었는데 그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입안의 특례로서 어떻게 했죠? 아직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시군관리를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더라. 기존에 했던 도로가 이번에 홍수로 유실되면서 새로운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도로는 무슨 시설이고?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뭐 하면 된다? 아직 광역도시나 도시계획 이런 게 대체도로 만들 계획이 없었다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입안의 특례라고 한다. 자, 그때 결정권자라는 원칙은 누구일까? 중간대빵들입니다. 특광, 특시도, 특도 이 5명인 시도사가 원래는 결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라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첫째,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건 3가지겠죠.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권 국장이 직접 결정한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 국장이 결정합니다. 시가와 주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의 지정 변경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계시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반면에 수산자가 들어가는 건 수산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즉 수산자원 보호의 지정 변경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하시죠. 근데 또 하나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시장운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또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운수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군수도 결정권자가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결정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사이고 대도에서는 대도시장이고 예전에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고 국장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 결정 절차 2단계는 아까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한다. 그랬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주거지역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예,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어서 숙박시설 허가받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까지 했는데 이번에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되면서 이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됐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관계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이 러브호텔 짓는 거 뭔다?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 러브호텔 끝까지 지으면 된다. 이때는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그냥입니다. 그건 관계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지으면 된다. 그런데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도시군 관리가 고시되는 내용 중에서 시수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 결정고시 됐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이미 러브호텔 공사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러면 러브호텔 공사에 착수했을 때는 아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하면 됐었죠?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그냥 할 수는 없고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는 하고 그 러브호텔을 계속 질 수는 있습니다. 신고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브호텔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러브호텔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건축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수구역에 지정시되면 역시 터파기 공사, 토지 형질 변경 사실을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터파기 공사합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면 터파기 공사가 끝나면 그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 시수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아직 시수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형질변경 공사가 끝났어.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그때 시수구역이 지정됐답니다. 형질변경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수구역이 지정되면 그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는 6개월 이내에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지형도면이라는 건 뭐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요번에 도시군 관계 고시된 내용이 어딘지 구체적인 그 장소를 그려주는 걸 지형도면 작성고시랍니다. 누구만 작성한다? 이방권자들이 지들이 그 도시군 관계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게 이방권자니까 자기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들 쫄다고 그러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위에는 도의사한테 가져가서 뭐 받아라? 승인 신청을 하라. 그럼 도의사는 그 갖고 올라온 지형도면하고 원래 고시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하고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도시군 관리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겠더라.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서 그걸 정비하라. 오타가 나면 정비할 거. 오타 있으면 정비하라. 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는 거. 자,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는 다음 주 저 제목들만 해도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제목만 해도 여러분들 일단 외워둬야 진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나머지 세부적인 건 한번 읽어보는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간단히 내용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부동산공법은 처음에 들어보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당히 오래전에 땄는데 한 15년 이전에 딴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땄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할 때 다른 것들은 문제되지 않았어.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데 한 달도 안 했거든요. 왜? 이미 뭐 민법이야 다 알고 있던 거고 요새야 판례가 많아지면 그때는 판례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 민법은 뭐 제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부 다 했었으니까 그건 뭐 할 만큼 다 끝난 거고 학계로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제가 도사니까 엄청나게 공부했었으니까 뭐 부동산 경제학이 학계론 아닙니까? 뭐 읽어보니까 다 상식적인 소리 써놓은 거고 제일 걸린 게 뭐더냐? 바로 부동산 공법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의하기 전이었었으니까 근데 공법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무식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공부 꽤나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실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공법 읽으면서는 완전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 법을 전공했다는 나도 모르는 내용이 공법이 내용인데 하물며 법에 대해서도 전공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게 뭐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림 강의로 자꾸 제가 전환시키는 거고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도우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한다? 용어부터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기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쭉 듣고 있는데 영어 단어 하나가 딱 막혔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장은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러죠? 그 단어 하나가 귀에서 딱 막혀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도 막 나가면서 뭐 얘기하는데 어떤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 그러면 그 뒤에 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용어들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내 거로 습득이 되는 거. 그래야 귀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귀가 뚫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대단한 오세입니다. 한 번에 귀 뚫려면 못 밖에 없다? 그냥 저기 꽃에 갔다 그냥 한번 꽂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지 뭐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결국 못 밖에 없다? 귀에 들어오게 하는 건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들으십시오.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으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들어라. 그래서 몇 번 들으면 될까? 최소한 7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들으면 그때부터는 귀가 뚫려 버립니다. 또 앞에서 모르던 건 저 뒤에 가면 거기서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게 있어. 아, 전번 그게 이거였구나. 뒤에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의 정석입니다. 하나부터 꼬박꼬박 이걸 다 외워나간다?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그거 나오면 그때 가서 아, 앞에 게 그 내용이었었구나. 처음 들을 때는 30%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 들으면 50% 이해되고 세 번 들으면 70% 이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이해가 되면서 그게 머릿속에 정리해 나간다는 거. 이게 공부의 정석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 이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첫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